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또 한번 네. 볼까요? 자,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미국이요. 예. 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오랜만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레리 서머스가 뭐라 그랬냐면 미 재정 상황이 심각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질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레리 서머스가 미국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게. 한국은행. 예, 어제 네. 월드뱅크 있잖아요. 월드뱅크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은행 서울 포럼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이창용 총재하고 레리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죠. 네. 뭐 총재도 하고 하버드 대학 총재 출신이면서 레리 서머스 하면 사실은 이번에 재작년에 왜 그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빨리 긴축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욕 엄청 먹었죠 레리 서머스한테.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좀 그럴만한 게, 경력이 장난 아닙니다. 예? 하버드 대학 최연소 정교수를 했고, 예? 그 최연소 정교수 되자마자 대통령 경제자문을 했고,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를 했는가 하면 재무부 차관을 하다가 재무부 장관을 하고 하버드 대학 총재를 했는데, 네. 이분의 삼촌이 폴 세뮤얼슨 MIT 그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 집안 좋네요. 저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외삼촌은 케네스 에로 스탠포드 대학 이분도 경제학상. 당연히 유태인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까지 사실은 뭐 관심이 제롬 파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레리 서머스는 넘사벽이야. 김프로님 오늘 둘이 방송하시죠. 정프로님 지금 전혀 관심 없으시니까. 자기 계좌가 어제 내가 찾아 봤거든. 한 8% 좋아졌더라고. 아, 8%. 네. 공매 집중됐던 거 갖고 있었다는 네. 얘기지. 어쨌든 그러니까 신고전학파의 대표주자죠. 그렇죠. 폴 세뮤얼슨. 이분이 이제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주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레리 서머스가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어제 미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연준이 그럼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고 중단하고 언제 금리를 내릴 거냐 이 얘기잖아요. 예. 레리 서머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총재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월에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올해는 이제 인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12월에 동결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가 볼 때는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강한 확신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운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헤드라인처럼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더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연준에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긴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제롬 파월이 말은 뭐 더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네. 딱 분위기를 보니까 제대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긴축을 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연준의 확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장기 금리 상승, 예를 들면 10년물, 30년물 이런 게 올랐잖아요. 예. 이런 장기 금리 상승으로 해서 단기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장기 금리가 올라줘서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연준 내부에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장기 금리 상승이라는 건 정부 부채 확대, 그러니까 공급의 확대죠. 예, 예. 국채 공급의 확대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단기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오히려 낮추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결국 종합하자면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는 시각은 시장에서 다소 과장된 것 같다. 그리고 최소한 연준의 피봇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의 실세 금리, 시중 금리가 언제까지 이런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 질문도 이제 이 총재께서 했는데 이 총재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심플해요.
야, 내 생각엔 중립 실질 금리가 한 1.5에서 2% 사이 된다고 보는데 예. 인플레이션 향후 몇 년 동안 평균 2에서 2.5% 그러니까 2% 밑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죠. 네. 예, 이렇게 된다고 보고 앞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100에서 150% 상승할 거라고 하면 요걸 다 합치면은 한 5% 10년 만기 금리라는 게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장기 금리일수록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년 만기 금리가 5%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5% 찍고 나서 와 뭐 엄청 높아가지고 뭐 그래서 4.5로 가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석학이라고 평가받는 레리 서머스의 입장에서 10년 만기 금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5%대 혹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금리가 당연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실세 금리의 막 이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랠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주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쵸. 그런 얘기 그런 기대를 너무 하지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대충 54년생이니까 한 40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 했다고 보면 되시잖아요. 서머스요? 예. 근데 지난 40년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갈등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 유태인이라서 더 그런 40년 동안? 예. 지난 40년 동안 그래요? 냉전도 다 겪으셨을 텐데. 예, 중동 사태에 더불어서 러우 전쟁 또 한반도 리스크도 얘기를 했네요. 한반도 리스크, 미중 갈등, 중국, 러시아, 이란 관계를 생각하면 밤에 잠들기 전에 뉴스를 꼭 확인하고 싶을 정도다. 그 정도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정책 결정이나 투자 활동을 할 때는 이들 너무 개별적인 부정적인 이벤트들보다 부정적인 개별 사건보다는 네. 긍정적인 트렌드를 그래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한번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나 어떤 그 경제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나라의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부자들이 국내에다 투자라고 해외에 있는 거를 본국으로 갖고 가고 이러면 중국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쫙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해외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부유층이 돈을 해외로 옮기려는 압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왜 그러겠어요? 공동부유하고 뭐 독재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출산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고 이런 게 이제 중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데 중국은 처음에는 수출로 성장했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로 성장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로 성장해 왔는데 아까 그 얘기잖아요. 예. 이러한 성장 동력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다음 성장 동력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가급적 중국 내부에 있는 부를 밖으로 빼내려고 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나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레리 서머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제학자들이 여러 전망을 내지만 우리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뭐 틀리기 위해서 전망하는 사람들 같다니 뭐 이코노미스트들. 그런데 레리 서머스가 한 가지 인정받을 만한 거는 40년 만에 온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냈고 그렇죠. 그리고 연준에게도 강한 어조로 그죠? 돌려치지 않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온 그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이 사람의 얘기들을 보면 물론 간헐적으로 실언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큰 흐름을 짚었다는 측면에서 레리 서머스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 특별히 미국의 실세 금리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자산 시장의 반복되는 랠리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고 인정받는다라고 평가받는 서머스는 그 기대를 너무 많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지난번에 실전 투자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도 중금리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극단적인 저금리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정돈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사진 한번 같이 어떤 보시면 사진이죠? 이 서머스 사진이고 이창용 총재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네네네.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이창용 총재 하버드대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지도 서머스. 교수입니다. 스승이에요. 아 그래요? 아, 레리 아마 서머스 그래서 교수구나. 그래서 저렇게 어레인지가 됐을 수도 있어. 오케이 창룡. 네, 오랜만이야. 뭐가 궁금해서 왔어?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자, 하여튼 레리 서머스의 요 분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참고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3 미스터 마켓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러시죠. 권순우 팀장님은 저녁에 네. 또 역시 뉴스룸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